먼저 첫 번째는 정말 정치권의 핵폭탄급 이슈죠.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8월 2일, 작년 8월 2일에 연달아 3차례 전화를 건 것 등등등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통화 기록이 많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사들이 JTBC를 비롯해서 이걸 분석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짜맞춰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사안 아직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안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좀 추가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정리를 더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2일, 8월 2일의 중요성 정말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날이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을 혐의점에 포함시켜서 경북경찰청에 수사 자료를 넘긴 날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박정훈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건 넘겨야 한다라고 판단해서 경북경찰청이 넘겼죠. 이걸 군 검찰은 항명이라고 보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나서서 이날 저녁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다시 회수한 날입니다. 2023년 작년 8월 2일 이 중요한 날이죠. 자, 오전에 조태영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날 낮 12시 5분에 이종섭 장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 수사를 지시했다. 이게 이종섭 장관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에 내가 먼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 수사 지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한 거 이런 거 아니다. 라는 걸 더 강화하기 위한 어제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이 항명 수사 지시가 있고 나서 2분 뒤에 윤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4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또 이종섭 장관의 입장문을 보면요. 12시 12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보직 해임을 지시합니다. 보직 해임, 항명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한 후에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내용이 나왔는지 아닌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12시 7분에 4분 5초간 통화를 하고 그러면 그 정말 직후겠죠. 12시 12분에 이종섭 장관이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하라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 뒤에 윤 대통령이 다시 개인 폰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 13분간 꽤 길게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2시 45분 통화를 하던 도중에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불러서 보직 해임을 통보하고 앞으로 좀 당분간 더 힘들 거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12시 57분 윤 대통령이 역시 개인 폰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짧게 52초간 통화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50분에 과거에 많이 알려졌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했고요. 아마 이때 사건을 국방부로 다시 되돌리기 위한 이첩된 박정훈 대령이 이첩한 그 사건을 되돌리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시작된 게 아닌가. 이게 바로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통화 이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윤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러 차례 통화한 것, 이 사이사이에 이종섭 장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뭔가 조치를 하고 있죠. 통화 전에 그리고 통화 도중에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과연 윤 대통령의 통화에서 또는 그 전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통화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은 없는지 여기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12시 5분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건 게 12시 7분이니까 윤 대통령 전화 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이미 지시했다라고 주장한 이종섭 전 장관. 그러나 그 전에 보면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의 정말 안보와 관련한 핵심 라인과 통화를 한 뒤이기 때문에 그 뒤에 항명수사 지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종섭 장관이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두 사람이 또 무언가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데요.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일단 경호처장인 것도 그렇고요. 윤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자주 통화하고 문자를 한 것, 특히 8월 4일부터 8월 7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말 중요한 날짜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를 보내고 다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가져오고 그 이튿날에, 그 이틀 뒤에, 이튿날은 8월 3일이고 이틀 뒤에 8월 4일에 경호처장과 국방장관이 이렇게 수시로 소통을 한 게 나온 겁니다. 8월 4일 김용현 경호처장이 이종섭 장관에게 2차례 전화를 걸었고요. 8월 5일 한 차례 문자와 3차례 전화. 8월 7일에는 김용현 처장이 한 번 전화를 먼저 걸고 이어서 이종섭 장관이 김용현 처장이 또 한 번 전화를 걸고 이렇게 또 긴밀한 소통을 했던 게 새롭게 또 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론 대통령실은 경호처장과 국방장관은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사이다. 대통령 행사 등등에서 경호처와 또 국방부, 군이 뭔가 보안과 안보, 경비, 경호를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소통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타당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만 8월 2일 그 다음 날에 긴밀하게 통화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그 전까지는,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전까지는 요런 8월 2일 국면에서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등장하지 않는데 8월 2일 이 회수가 있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또 이렇게 긴밀하게 통화가 다시 재개된 점, 소통이 재개된 점에 대한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 중에 하나는 아무튼 경호처라는 것은 안보 라인은 아니지 않느냐. 국방장관이 경비 부분을 제외하고라면 조태용 안보실장처럼 통화한 것은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안보실장이라면 일견 수긍이 가는데 국방장관이 경호처장과 그렇게까지 긴밀하게 이렇게 통화를 할 것이 있을까? 혹시나 윤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무언가 메시지를 이종섭 장관에게 넣은 건 아니야?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한간에는 김용현 경호처장과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연관이 있는데, 인연이 있는데, 그래서 김용현 경호처장이 임성근 사단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종섭 장관에게 당시 어떤 연락을 넣은 것이 아니냐. 해병대 예비역 연대 쪽에서는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과 임성근 사단장과의 인연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그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이종섭 장관에게 메시지가 김용현 처장을 통해서 들어간 거 아니야? 등등의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몇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정황들이 통화 기록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 중에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른바 보수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에서도 일제히 대통령실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윤 대통령이 최상병 문제 국민에게 설명할 때다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물론 조선일보 사설은 상당수 이런 과도한 의문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앞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일보 사설은요. 다만 이런 대목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일선부대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에게까지, 임성근 사단장이죠. 사단장에게까지 과실치사를 물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도를 넘었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안타까운 장병 순직 사고지만
최고위층인 사단장까지 이걸 가실치자 적용하면 누가 군복무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간에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미 경찰에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 바람에 불씨를 만들었다. 그 이후에도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총선 직전에 출국시켜 불을 더 키웠다. 즉 이렇게 의혹을 키운 원인 제공에 대통령실에 어떤 미숙한 처리가 있었다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어떤 생각이었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를 국민에게 밝히면 이에 동의할 국민도 많을 것이다. 지금이 그때라고 본다. 시기를 놓치면 각종 억측이 꼬리를 물 것이다라고 대통령을 걱정하면서도 지금 이제 이 통화 기록이 나온 것들 설명해야 한다라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윤석열, 이종섭 통화 당사자들의 해명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팩트가 새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작년 8월 2일 개인 폰으로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통화를 한 것 등등을 중요한 팩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단정하긴 이르나 박 전 단장의 보직 해임이 윤 대통령의 전화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죠. 물론 이종섭 전 장관은 항명수사 지시나 또 보직 해임 등은 자체 판단이다. 대통령 통화와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중앙일보 이 윤 대통령의 전화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라고 일단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팩트를 감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특검 도입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 약간 아직은 회의적인 입장으로 사설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실 있는 그대로 정면 돌파해야 된다라고 조선일보와 비슷한 대통령실이 이제 설명을 내놔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짧게 더 보겠습니다. 최상병 이첩 당일 윤 국방장관 전화 세통 뭐가 그리 급했나라고 하면서 역시 연달아 작년 8월 2일 날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통화를 한 것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 경로서를 언급했다는 통화 녹음 해병대 고위 간부를 통해서 지금 고위 간부와 통화한 내용이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녹음이 공수처가 확보하는 상태죠.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통화 기록은 지난해 7월 31일 안보실 회의를 가리키고 있다. 이때 VIP가 경로했다라는 게 의문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경로를 했으면 경로하면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내놔야 할 때가 됐다라고 역시 동아일보도 사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야 한다. 이제는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라고 꾸준히 이른바 흔히 말하는 보수 언론 대표 세계신문이 아침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사설까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지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계속해서 댓글 달아주시고요.